준다고 할 거예요. 제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요. 고성이는 짙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요. 한 손엔 의료 서류가 담긴 봉투를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숨소리를 죽인 상대방이 뭐라 말하든 성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감정도 없었고 죄책감도 없었고 오직 목적만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수술 동의서에 대해서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했고 그 애가 지금 이 사실을 아는 건 너무 이르다고 말했어요. 상대가 누군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화가 끝난 뒤에도 성희는 오래도록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혼잣말로 중얼였죠. 그 애가 알면 싫어하겠지. 근데 싫다고 그만둘 수는 없잖아. 난 살아야 하니까. 그 말이 누군가의 생명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다음날 아침 지은호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마음 한켠엔 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어젯밤 박성재에게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별말은 아니었고 그저 조심스레 건네는 제안이었어요. 오후배, 오늘 오후에 잠깐 바람 쐬러 나갈래요? 머리도 식힐 겸. 그 말에 뭐라 대답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았지만 아마 네, 괜찮아요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마음이 무겁진 않았는데 뭔가 잔상이 남는 느낌이었죠. 말이 짧지도 않았고 부담스럽지도 않았는데도 그랬어요. 출근길에 지은호는 지역이 생각났어요. 며칠 전부터 유난히 태도가 이상했거든요. 말을 아끼는 건 예전부터 그랬지만 어느 날은 너무 차갑다가도 어느 날은 느닷없이 다정해져요.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했다가 또 정색한 표정으로 눈을 마주치고 오늘은 또 어떤 표정을 할지 솔직히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현장에 도착했는데 역시나 지역이 먼저 와 있었어요. 작업 준비는 이미 다 끝내놓은 상태였고요. 일부러 먼저 와서 기다렸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측정값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요. 그냥 먼저 한번 봐두려고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에 집중하려 했어요. 그런데 같이 자세 상태를 확인하던 중 지역이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요즘 성재랑 자주 연락하네요. 아무렇지 않게 말한 듯 했지만 목소리 끝에 묘한 뉘앙스가 남았어요. 지은호는 딱히 대꾸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뒤돌아서는데 귀가 뜨거워졌어요. 자꾸 생각이 복잡해졌고 순간 성재가 보낸 메시지 알림이 울리니까 괜히 폰을 뒤로 숨기게 되더라고요. 점심 무렵 서랍 정리를 하다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성희가 준 건강검진 서류였는데 이상하게도 안 열어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봉투 겉면엔 병원명과 함께 정밀 간 기능 검사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었고 뒷면엔 작은 글씨로 무슨 코드 번호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냥 단순한 검진 서류로 보기엔 조금 복잡한 내용이었어요. 지은호는 잠깐 고민했지만 별일 아니겠지 싶어 다시 봉투를 넣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병원 간호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은호님, 건강검진 결과 중에 설명이 필요한 항목이 있어서요. 시간 괜찮으실 때 병원 한번 들르실 수 있을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간호사의 목소리는 어딘가 진지했고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뉘앙스는 아니었어요. 지은호는 잠깐 머무시다가 말했죠. 네, 시간 맞춰볼게요. 그날 저녁 성희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리된 서류는 다 준비됐고요. 보호자 동의는 제가 진행할 겁니다. 아이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중얼였어요. 지은호, 너만 모르면 되는 거야. 그게 다야. 혼잣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명확했고 그 목소리는 어딘가 서늘했어요. 지은호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성재의 산책 제안이 떠오르고 지역의 그 묘한 시선도 생각났어요. 그리고 성희가 건넨 봉투. 모든 게 한데 엉켜 있었고 그 속에서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느낌만 점점 더 강해졌어요. 하지만 정작 무슨 일인지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지은호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성재의 산책 제안이 떠오르고 지역의 그 묘한 시선도 생각났어요. 그리고 성희가 건넨 봉투. 모든 게 한데 엉켜 있었고 그 속에서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느낌만 점점 더 강해졌어요. 하지만 정작 무슨 일인지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마이너스.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병원으로 향했어요. 별것 아닐 거라고 몇 번이나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고요. 병원 로비에 앉아 접수 창구를 바라보며 멍하니 있다가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정신을 차렸어요. 안내받은 진료실에 들어서자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예상 외의 수치들이 조금 나왔어요. 간 기능 쪽에서 좀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말투는 최대한 조심스러웠지만 은호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그저 성희의 제안으로 같이 받자고 했던 검사였는데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일이 되어가는지. 그게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 추가 확인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나왔지만 병원 문을 나서면서까지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길거리엔 평소처럼 사람들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만 지은호의 머릿속엔 병원 안 의사의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한편 고성희는 집안 응접실에 앉아 또 다른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다 됐어요. 검사 결과는 일치했고 의료 동의서도 조율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만 주시면. 상대방의 말이 끝나자 성희는 아주 짧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 애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착한 아이라서 거절 못할 거예요. 하지만 먼저 알게 되는 건 곤란하죠. 그 말 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였어요. 지은호. 너만 모르면 되는 거야. 그게 다야. 혼잣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명확했고 그 목소리는 어딘가 서늘했어요. 그 시각 박성재는 퇴근길에 전화기를 들여다보다가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오후배, 오늘 산책 제안했던 거 혹시 부담스러웠다면 미안해요. 아니면 내일로 미뤄도 괜찮고요. 답장은 한참 뒤에 도착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 저녁 괜찮으면 연락주세요. 그 짧은 메시지 하나에 성재는 피식 웃었어요. 그저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자꾸만 은호를 의식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있었어요. 약속이라기보단 그냥 잠깐 걷기로 한 정도지만 괜히 거울 앞에서 옷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스스로도 민망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본부장님, 저 나왔어요. 어디쯤이세요? 그렇게 두 사람의 저녁 산책이 시작됐어요. 그날 밤 서울의 바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 말하지 못한 진심들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1시간 뒤. 이 지역은 단골 카페에 들렀다가 구석 테이블 위에 놓인 몇 장의 서류를 보게 됐어요. 익숙한 디자인 시안들 사이로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띄었는데 거기엔 고성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지역은 손에 든 커피를 내려놓고 문서를 넘겼어요. 의료기관 이름, 정밀검진 항목, 그리고 환자 이름. 지은호. 그 순간 지역의 시선이 멈췄어요. 이건 단순한 인테리어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병원 측에서 보내온 건강검진 기록이었고 그것도 VIP 클리닉에서 발급한 정밀 자료였어요. 이게 왜 여기 있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지역은 고성이라는 이름을 되뇌었어요. 분명 어딘가에서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고 어쩐지 낯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은 바로 그 여자가 성재의 새어머니이자 은호의 친모라는 거였어요. 지역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언가 본능적으로 불길하다고 느껴졌고 이 문서가 여기까지 흘러온 경로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생각. 혹시 이게 단순한 인테리어 의뢰가 아니면? 지역은 그 문서를 조심스럽게 덮고 다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스크린을 터치했어요. 통화 기록 속 지은호 이름 위에 손가락이 멈췄지만 그는 결국 전화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고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손끝이 차가웠거든요. 지역은 그날 밤 책상 위에서 정리하던 파일 사이에 끼워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친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그 중에서도 성재와 나란히 서 있는 자신을 보고 피식 웃으며 넘기려다 사진 한쪽에 흐릿하게 찍힌 여자의 얼굴에 시선이 멈췄어요. 고성희? 당시 성재의 가족이 행사장에 왔었고 스쳐 지나갔던 그 얼굴이 지금까지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지역은 다시 서류를 꺼내어 고성희라는 이름을 확인했고 바로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재야. 우리 잠깐 볼 수 있을까?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야겠어.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지역은 성재가 도착하자마자 본론부터 꺼냈어요. 성희 씨. 내 새어머니 말이야. 혹시 최근에 이상한 움직임 없었어? 성재는 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역아,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지역은 카페 테이블에서 발견한 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걸 봤어. 은호 관련 건강검진 결과야. 근데 의뢰인 이름이 고성이었어. 성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침묵했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요동치고 있었죠. 오후배가 그분이랑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야?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단순한 검진이 아니라
VIP 전용 클리닉이었고 문서 내용을 보면 간 기능 관련된 항목이 유독 많았어. 성재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어릴 적부터 느꼈던 고성희의 계산적인 태도, 자신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교류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 오래전부터 간 수치 관련해서 약 복용해왔어. 내가 기억하는 한 체력도 약했고 술도 거의 안 마셨고 근데 이게 왜 지금? 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두려운 건 단순히 인테리어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처음부터 은호한테 무언가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성재는 조용히 중얼였어요. 그 사람이라면 가능해.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성재는 차 안에서 고성희와의 최근 통화 기록을 되짚어봤어요.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짧은 통화 하나가 떠올랐죠. 준다고 할 거예요. 제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요. 당시엔 누구와의 대화인지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야 그 말이 무엇을 뜻했는지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반면 지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로 출근했어요. 지혁은 은호를 보자마자 말을 걸까 말까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은호가 혼자 작업실로 향하자 지혁은 따라갔어요. 지은호 실장. 고성희 씨랑 일한 건 언제부터야? 은호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요? 인테리어 계약건 말씀하시는 거면 그건 개인 건이었고 저희 동업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 사람이 병원 검진 같이 가자고 했었다며. 지혁의 말에 은호가 눈을 찌푸렸어요. 그 얘기 어떻게 아셨어요? 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냥 조심하라는 말하고 싶었어. 지은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그를 바라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지혁의 그런 표정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고성희는 병원장과 비밀리에 만났어요. 그녀는 직접 가져온 서류를 건넸고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기증 동의서가 없으면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래서 설득할 겁니다. 강하게 아주 확실하게. 고성희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차가웠고 그 눈빛엔 인간적인 감정이라고는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애가 날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이제 확인할 때가 온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박성재는 출근 전 어머니 고성희의 집 앞에서 차 안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어요. 전화를 걸까 아니면 그냥 들어갈까?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진실에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이 목을 조여왔죠. 결국 성재는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연 고성희는 놀라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성재는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혹시 지은호 씨랑 따로 무슨 일 있었어요? 고성희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태연하게 웃어 보였어요. 무슨 얘기야? 그냥 인테리어 때문에 몇 번 만났을 뿐이야. 성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사람 우리 회사하고도 관련 없고 내 개인적인 일도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나서야 할 이유가 뭐예요? 고성희는 침묵했어요. 그 침묵은 성재에겐 무서운 예감으로 다가왔고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에 성희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말했어요. 넌 몰라도 돼. 그 아이는 내 피예요. 그리고 난 내 생명을 지키고 싶은 것뿐이야. 누구라도 날 위해 뭘 해야 할지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성재는 입술을 앙다물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지은호를 단순히 과거의 딸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자신의 생존수단으로 여긴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한편 지혁은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고성희, 성재 그리고 지은호. 이 모든 관계가 서로 엮여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그는 결국 지은호에게 다시 말을 걸었어요. 실장님, 나랑 오늘 저녁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지은호는 뜻밖의 제안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지혁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예전엔 너한테서 도망치고 싶었어. 근데 지금은 내가 자꾸 눈에 밟혀. 성재랑 얘기하는 모습도 그렇고 웃는 것도 그렇고. 지은호는 당황했어요. 지혁 선배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혁은 그녀를 보지 않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서. 지은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고 불안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불안은 그날 밤 전화 한 통으로 현실이 됐어요. 고성희에게서 걸려온 전화. 은호야. 우리 다시 한번 얼굴 좀 보자. 나 너한테 부탁할 게 생겼어. 그 말 한마디가 지은호의 눈빛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몰랐어요. 이 전화가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걸. 마이너스.
여러분, 고성희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은호를 향한 이 갑작스러운 친절과 계획들, 그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 지역, 그가 본능적으로 느낀 불안은 결국 어떤 진실로 이어질까요? 다음 화, 더 깊어지는 관계의 실타래와 숨겨진 음모가 드러납니다.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